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지금 이 시기에 미쳤다고 부동산을 사겠어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뒤흔들며 수많은 기업과 개인의 재정을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죠. 투자자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뉴욕의 심장부에 위치한 낡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충격적인 가격에 매입한 그 땅은 지금 10배를 더 줘도 구입할 수 없을 정도이며 대한민국이 소유한 땅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국 정부는 그 땅을 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15년간 그 땅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은 제 책상 앞에서 저는 오늘도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인수인계받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제가 속한 회사는 세계 각국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글로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뉴욕 기반의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팀장이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그분이 맡았던 프로젝트 중 일부가 제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존의 투자 분석 업무 중 하나라 여겼습니다. 보고서의 구조는 명확했고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할수록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서서히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부팀장 중 한 명인 레이첼 첸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주로 중국 자본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그녀는 저에게 인수인계받은 프로젝트 자료에 대하여 물어보더군요. 에릭, 자료는 무슨 내용이야? 뉴욕 부동산 시장에서는 꽤 중요한 거래로 소문이 났었거든. 레이첼의 질문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평소 레이첼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은 중국이라며 중국 자본이 회사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강조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종종 동료들과 논란을 빚기도 했죠. 제가 맡은 자료는 과거 한국 정부의 뉴욕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문화원이 뉴욕 중심부의 자리를 잡기 위한 중요한 투자 전략과 연결된 일이었죠.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중국 자본 역시 같은 부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이 부동산 거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내용이었죠. 며칠 후 레이첼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한층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릭, 혹시 내가 맡은 자료가 그 주차장 건 아닌가? 중국 자본이랑 연결된 건 맞지? 그녀의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건은 팀장님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의아했습니다. 레이첼도 이 자료가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선 국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중국 투자자들이 뉴욕에서 해온 걸 보면 그만큼 안정적인 파트너는 없잖아? 너도 보고서를 쓰면서 느꼈겠지만 그 주차장 부지 같은 건 중국이 잘 활용할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프로젝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뭔가를 시도하려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저는 차분히 업무적인 태도로 답했습니다. 아직 모든 세부 내용을 다 살펴보진 못했어요. 기존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국 자본 쪽 자료를 많이 다뤄봐서 그런데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훨씬 빠르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제안이 겉으로는 협력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의도는 점점 더 명확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긴장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떤 복잡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신중히 고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레이첼 부팀장의 지속적인 질문과 지나치게 깊은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저는 자료에서 첨부된 눈에 익숙하지 않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09 부동산 금융위기 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이었죠. 금융위기 당시의 거래 자료가 왜 인수인계 자료 폴더 안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그 당시 뉴욕 맨해튼에서 이루어진 주요 부동산 거래 내역과 분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탭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 자본의 방해 공작, 한국 부동산 매입권 관련. 탭을 열자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부지 매입 과정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해 한국 측의 재정적 안정성과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현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로비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키며 소유주들을 회유해서 매매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한국의 제안을 무산시키려 한 대규모 자본 투입 전략까지 그들은 치밀하게 움직였고 그로 인해 한국 측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에서 저는 그동안 품었던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 뉴욕 협상 참여 인물 레이첼 첸, 레이첼의 이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자본과 협력해 한국의 부지 매입을 방해했던 주요 담당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 자료에 이토록 관심을 보였는지, 왜 중국 자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회사의 부팀장이 아니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거야.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파일의 존재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레이첼의 손을 통해 프로젝트가 왜곡된다면 한국 측은 또다시 부당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선 국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의도를 간파하기 위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신중히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회사에 오픈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한다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회사는 중국 자본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회사의 매출과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이미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일이었기에 지금 다시 꺼내는 것이 현재 프로젝트나 회사의 목표에 어떤 도움을 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면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팀 내에서 반대 세력으로 낙인 찍히거나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굳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회사와 프로젝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저는 문서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한 뒤 이를 회사와 공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자료는 개인적으로만 보관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참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이 복잡한 사건의 중심에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과거 한국 정부가 뉴욕 중심부 부지를 매입했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치열한 외부 압력 속에서도 부지를 성공적으로 확보하며 끈질긴 전략과 협상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죠. 그 기록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훌륭한 교훈을 주지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야. 그러던 중 프로젝트 문서에 적힌 공사 기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15년이라니.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이례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건물을 둘러싼 거대한 가림막은 단순히 공사 현장을 가리는 수준을 넘어 철저히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느끼게 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건물 주변을 빈틈없이 감시하며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원 중 한 명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사 현장 같은데 왜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가요?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화재 같은 중요한 시설이라 보안이 좀 더 강화된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겠지만 그 대답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세심히 관찰하며 단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건축 자재를 나르는 트럭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출입구는 철저히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고 공사 현장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원 건축이라고 보기엔 뭔가 이상하다. 현장을 떠나면서도 그 의구심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현장의 사진과 메모를 검토하며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공사 기간 동안 이렇게까지 엄격한 보안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과거 한국문화원의 부지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문서에는 한국문화원이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한류의 중심지로서 한국 정부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임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다른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드러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저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긴 공사 기간, 과도하게 철저한 보안 체계, 그리고 경비원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문화시설 공사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수상했던 거죠. 며칠 뒤 저는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살펴보다가 경비 기록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현장 주변을 배회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 카메라를 사용해 공사 현장을 촬영하거나 드론을 동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이들을 제지하고 사진 삭제를 요구했지만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이 중국어를 사용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목적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욕시 건축 규정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뉴욕시의 건축법규는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사 주변에서는 종종 작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 단순한 지역 문제로 보기엔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시위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던 중 저는 몇 가지 미묘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현지 주민이 아니라 뉴욕 외곽이나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든 간판 중 몇몇은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뉴욕은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위 참가자들이 인터뷰에서 시위에 참여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위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며 저는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중국 자본이 한국 정부의 부지 매입을 방해하려 했던 정황과 현재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중국 자본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를 넘어 뉴욕 내에서 한국문화원의 상징성을 훼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위는 공사 반대를 가장한 정치적 압력으로 보였고 이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국제적 상징성을 가진 문화적, 정치적 프로젝트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뉴욕 한국문화원은 뉴욕 중심지에서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목격되었던 수상한 행동과 시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뉴욕 한국문화원은 전 세계에 한류를 알리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그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심장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 가치가 높은 이 도시에 자리 잡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컸습니다. 문화원이 위치한 곳은 코리아타운에서 가까우면서도 주요 관광 명소와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뉴욕이라는 다문화적인 공간에서 한국이 세계와 만나는 관문이자 한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를 넘어선 국제적 경쟁의 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이 이 부지에 집착하며 방해 공작을 벌였던 정황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문화시설 설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이 맨해튼 중심에 자리 잡으면 한류가 글로벌 문화 중심지에서 그 영향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와 경제의 상징적 중심지였으니까요. 15년이라는 긴 공사 기간 동안 한국문화원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자본의 개입, 현장 주변의 시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공사 지연까지. 하지만 한국 정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뉴욕의 까다로운 건축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개원식 날, 저는 뉴욕 한국문화원의 성공적인 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 공간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밝은 표정이었고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저 또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쪽에서 조용히 전시를 감상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한국계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개관식의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달리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가벼운 미소로 인사를 드리며 이곳의 방문 소감을 여쭤봤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따뜻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산 지 40년이 넘었어요. 여기는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지만 한국 문화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1970년대 이민 1세대로 뉴욕에 정착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뉴욕에 왔을 땐 한국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한국 소식은 편지로만 접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고향이 점점 멀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에는 이민자로서의 그리움과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마치 고국과 다시 연결되는 다리처럼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문화원이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 와서 한글 전시를 보고 한국 음식도 체험하고 전통 공연도 보니 고향에 다녀온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제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랍니다. 특히 그녀는 손자와 함께 문화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이야기하셨습니다. 손자가 요즘 케이팝에 푹 빠져서 저를 따라온 거예요. 저는 한국 전통무용 공연을 보고 눈물이 났는데 손자는 한국 음악을 배우고 싶다며 한글 교실에 등록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세대는 다르지만 이렇게 고국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녀는 한국문화원이 이민자 1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고향을 느낄 수 있고 손자는 고국의 뿌리를 배울 수 있겠죠.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어주신 한국 정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문화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고향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자분과 함께 자주 놀러 오세요. 할머니와 헤어지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제게 두 번째 고향에 생긴 고국의 한 조각 같아요. 그날 저는 이곳이 단순히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국의 정서를 되찾아주는 장소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녀의 감사와 감동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힘이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억과 희망을 선물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원 내부는 한국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전시와 프로그램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예술, 음악, 음식, 그리고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뉴욕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고 풍부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이 말을 하는 현지인의 표정에서 저는 한국문화원의 성공이 단순히 한국을 알리는 것을 넘어 뉴욕이라는 다문화 도시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문화가 단순히 상업적 이익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며 그런 가치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 분석가의 역할인 것이죠. 맨해튼 중심에서 빛나는 뉴욕 한국문화원은 제가 분석하면서 얻은 모든 배움과 고민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앞으로도 한류의 심장으로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날 저는 개원식이 끝난 뒤 한국문화원의 정문 앞에서 다시 한번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와 연결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확신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뉴욕 한국문화원에 새롭게 공개된 한글벽을 처음 마주한 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5년 동안 공사장을 가렸던 거대한 가림막이 마침내 걷히고 세상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벽면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죠. 한글벽은 단순한 건축 외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작품이자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상징이었습니다. 벽을 채운 작은 정사각형 패널 하나하나에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글로 남긴 짧은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걸어가자. 이 짧은 문장은 한글의 간결함과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한 글자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벽이 처음 공개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한글벽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이들, 벽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며 감탄하는 이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 글자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는 이들까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한글벽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뉴욕이라는 도시 속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세계와 연결되는 진정한 플랫폼임을 실감했습니다. 한 외국인이 직원에게 묻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글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의 질문에 직원은 한글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설명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한글은 더 이상 언어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글벽을 글자가 예술로 변신한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하며 한글의 독창성과 조형미를 높이 찬사했습니다. 밤이 되면 벽에 조명이 켜져 그 아름다움은 한층 더 빛을 발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QR코드는 방문객들에게 각 문구의 원문과 의미를 제공하며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SNS에서는 뉴욕에서 가장 힙한 장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벽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춤추고 각자의 문구를 해석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문화가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명이 켜진 한글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벽은 그 자체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으며 수많은 고민과 도전을 겪었지만 지금 이 벽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다. 이 벽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이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다. 뉴욕 한국문화원의 한글벽은 이제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문화의 깊이를 경험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저는 그 벽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따뜻함을 주는 힘이다. 이곳이 앞으로도 세계와 한국을 잇는 빛나는 공간이 되기를. 한글벽은 뉴욕의 심장부에서 한국 문화를 새기며 사람들과 감동을 나누는 공간으로 영원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